안녕하세요, 맛동산 구독자 여러분. 자, 오늘은 손피 거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손에 피가 나는 거래냐 이런 건 아니고 내 손 안에 쥐어지는 프리미엄 피, 이거를 말하는 건데, 이걸 좀 어려운 말로 하면은 매수자 부담 양도세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최근에 해석이 또 바뀌었어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이제 앞으로 분양권 투자는 굉장히 좀 힘들어질 것 같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손피 거래 처음 들어보신 분 계실 건데, 손에 쥐는 프리미엄, 이제 이게 피잖아요, 이렇게 피. 그래서 이제 줄여서 이제 손피. 자, 근데 내가 분양권을 가지고 있는데 이걸 팔면 뭐가 나오죠? 판다는 거는 뭔가 올랐다는 거잖아요. 그럼 오르는 거에 대해서 양도세, 세금이 나와야 되는데, 나는 그거 세금 잘 모르겠고 그냥 그거 이것저것 다 떼고 나서 내 손에 얼마만 쥐어줘. 여기서 나온 게 손피 거래예요. 자, 그러면 왜 이런 손피 거래를 하는지 그 배경을 봐야 되잖아요, 배경을. 항상 이거를 알아야 우리가 이제 이해가 된단 말이에요. 자, A라는 분양권이 있어요. 그리고 이 분양권 상태에서 시간이 지나서 주택으로 준공이 됩니다. 이제 잔금을 치르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상태는 분양권 상태고요. 그리고 주택으로 준공되고 나서 나중에 매각하는 이 상태, 이때는 주택 상태예요. 자, 그러면 분양권은 분양권, 주택은 주택이에요. 그래서 분양권 보유기간하고 주택 보유기간은 뭐 합산하거나 이러지는 않는다. 자,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분양권 상태에서 적당하게 팔아서 전매라고 하죠. 좀 얼마 조금 남겨먹고 팔고 이걸 하고 싶다는 거지. 자, 그럼 이때 세금을 내야 되는데, 분양권을 내가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1년 미만이면 70% 세금이 나옵니다. 77%. 피디님 이거 팔 수 있어요, 없어요? 내가 5억이 올랐어요. 그럼 70%면은 3억 5천이잖아요. 3억 5천 내가 내고 1억 5천 가져가는 거죠. 팔 수 있어요? 좀 뭔가 굉장히 속이 쓰리죠? 자, 1년 지나면 60% 나와요. 3억 5천에서 3억으로 내려가죠. 자, 그래도 팔 수 있어요? 뭔가 좀 내가 그렇잖아요. 그쵸? 자, 왜 그러냐면 세금이 너무 많이 나오잖아요. 그쵸? 자, 그럼 보시는 것처럼 내가 투자를 해서 5억을 벌었는데 세금을 3억 혹은 3억 5천에 내라는 거예요. 그럼 너무 아깝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어떤 방법이 나오냐? 현장에 가면은 사실 어떤 게 있냐면 불법 다운 업계약서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하지 마시고 여기에 대해서 내가 내야 되는 세금을 당신이 좀 내줘, 이런 말 할 수 있겠죠? 그럴 것 같아요? 못할 것 같아요? 넉살 좋으면 이건 넉살로 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내 돈이 막 2억 3억이 왔다 갔다 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은 요게 되려면 넉살도 줘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응하는 매수자가 있어야 되겠잖아요. 맞죠? 그럼 이 매수자가 여기 나의 넉살에 응하려면은 이 사람도 넉살만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이득이 있어야 되겠죠? 그럼 이 이득은 어떤 이득이죠? 나중에 해당 분양권이 아니면 주택이 가격이 올라야 되죠. 자, 그러면 시장이 어떤 시장이어야 돼요? 좋은 시장이어야 돼, 나쁜 시장이어야 돼? 좋은 시장이. 막 뜨거워야 되겠죠. 자, 그럼 혹시 최근에 분양권 뭐 굉장히 뜨거운 지역 있다 이런 거 들어본 적 있어요? 없죠. 맞죠? 자, 이게 뒤에서 말씀드리는 이 손피 거래가 이제 앞으로 더 힘들어지는 가장 중요한 배경입니다. 굉장히 힘들어질 겁니다, 분양권 시장이. 어디서부터 힘들어질까요? 서울, 지방, 어디부터 힘들어질까요? 지방. 그렇죠. 자, 서울 중심 아니면 서울 외곽, 외곽 답 나오잖아요. 결국 또 릴이에요. 맞죠? 자, 그래서 세금이 많으면 사람들을 이걸 줄이기 위한 행동에 옮겨요. 그래서 피디님도 아마 넉살에서 끝나지 않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든지 사람한테 좀 내 세금을 좀 부담을 전가시켜야 되겠다, 이런 행동을 하게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하냐? 이렇게 나와요. 자, 일단 일반적인 분양권 거래를 볼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2억에서 17억이 돼서 5억이 됐다. 그러면 세금이 최소 66% 나오기 때문에 1년 이상 보유하면, 물론 1년 미만에 5억이 오르는 곳은 많이 없겠죠. 자, 그럼 세금 계산해 보면은요, 양도가 17억, 취득가 12억, 기본공제 250만 원 빼고 세율 66을 적용을 하면은 세금이 무려 3억 2,800만 원 나와요. 어마어마하게 많단 말이죠. 자,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 야, 이거 내가 세금 너무 많이 내서 못 내겠으니까 당신, 매수자가 당신이 내. 이 세금을 다 그냥 부담해. 이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이걸 매수자 부담 양도세, 속칭 손피 거래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거 계산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볼게요. 양도세 계산을 1차까지 한다고 해봅시다. 이거 잘 보세요. 내가 17억에 판다. 그런데 나는 12억에 샀다. 기본공제 250만 원 빼고 66 세율을 곱하니까 3억 2,800만 원이 나와요. 맞죠? 자, 그러면 3억 2,800만 원에 대해서 내가 내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내라고 한다고요? 매수자 당신한테 내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돼요? 자, 그러면 내가 17억에 팔았는데
요 3억 2,800에 대해서 내가 내는 게 아니라 매수자가 내죠. 그러면 매수자는 이 해당 금액을 들여서 내가 취득했으니까 취득가가 되겠죠. 취득가에 더해지겠죠. 이거 이해돼요? 원래 17억에 팔았는데 매도자가 내야 되는 세금 3억 2,800을 더해서 사야 된다니까요. 그러면 내가 매수자면 취득가가 17억이에요? 아니면 3억 2천이 더해져야 돼요? 더해줘야죠. 네. 자, 그럼 우리나라 부동산은 2006년부터 실제 거래가액으로 가요. 네. 그러면 내가 취득가하고 매도가가 같아야 되잖아. 맞죠? 네. 그럼 나는 양도가가 몇으로 돼야 돼? 20억 3천이 돼야지. 네. 처음에 17억을 냈지만. 양도가가 올라가겠죠? 네. 자, 그럼 여기서 계산 다시 하는 거예요. 양도가 20.3억, 취득가 12억, 그리고 기본기 250 빼고 66 하면은 5억 4,500이 나와요. 나는 3억 2,800을 세금 내기 싫으니까 당신 매수자가 내 했는데 내 양도가가 올라가면서 세금이 다시 얼마로 뛰어버려요? 2억 2천이 더 올라버리죠. 이게 양도세를 1차 1회만 부담하는 경우. 한 번 더 해볼까 그러면? 왜? 요게 다시 또 올라가면 양도가가 달라질 거잖아요. 맞죠? 그리고 취득가는 12억이고 계산 똑같이 하면은 6억 8,800 되겠죠. 자, 그러면 요 6억 6,800이 또 여기에 또 더해지겠죠. 이제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아시겠죠? 이거 언제까지 해야 돼? 언제까지? 우리 과거 혹시 수학 배울 때 기억나요? 무한, 등비, 여기 그 등비 R 나오고 1보다 작을 때 기억나죠? 아, 난 기억도 잘 안 나는데 어쨌든 자, 그래서 이거를 이론사는 혹시 계속 무한대로 해야 되지 않냐라는 말들이 나왔었어요. 그런데 이게 기존 해석, 작년 23년 12월 달 최초 1회만 해석을 해라 라고 조세정책과에서 나왔었는데 최근 11월 달에 그렇지 않다. 전부 계산해라. 즉 무한대로 계산해라.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아까 했던 거를 3번, 4번 계속 끝까지 해야 되는데 다행히 계산을 다 해놨어요. 좀 글씨가 작은데 잘 보세요. 자, 일반적인 거래 매도가가 17억이다. 취득가가 12억이다. 그럼 일반적인 거래니까 매도자가 내가 낸다. 그러면은 세금이 3억 2,800 나와요. 이거 앞에 우리 계산했었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1회 1차까지 부담하면 여기에 양도가가 들어가서 결과적으로 5억 4,500 세금이 나와요. 근데 다시 5억 4,500을 또 더해가지고 여기에 더하면은 세금이 6억 8,800 나오고 이 작업을 무한히 계속 반복하면은 최종적으로는 9억 6,600까지 올라간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나중에 계산해도 똑같은 금액 나오거든요. 자, 그러면은 요 금액이 이렇게 당초 매도가에 더해지면은 이거 얼마 되는 거죠? 17억에다가 9억 6천 더해보세요. 얼마예요? 26억 6천. 자, 매도자는 나 얼마에 팔려고 했어요? 17억에 팔려고 했죠. 근데 이번에 나온 해석으로 매수자가 이거를 다 떠안아야 된다면 얼마가 올라가 버려요? 9억 6천이 올라가니까 26억 6천에 팔아야 돼. 자, 그럼 내가 매수자라고 해봐요. 시장에 17억 나오는데 내가 거의 10억을 더 주고 26억 6천에 사야 돼요. 살 수 있어 없어요? 근데 얘가 만약에 한 40억 간다. 거의 확실하게. 그러면 살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런 시장이 있겠어 없겠어? 거의 없겠죠 지금. 경기도 안 좋은데. 맞죠? 특히 지방에는 이런 시장이 있겠어 없겠어요? 힘들겠죠? 부산 일부, 뭐 대구도 힘들 것 같은데. 부산도 힘들고. 자, 그러면은 이게 이제 적용이 된다고 하면 청약시장, 분양권 시장, 실거주자 제외하고 일부 투자하려는 수요 있을 거 아니에요. 할 수 있어 없어요? 거의 못해요. 제가 봤을 때 거의 못해요. 자, 그러면 이제 매도자 입장으로 다시 가봐요. 야, 정부가 이렇게 세금을 너무 때려버리니까 거래가 안 되네? 근데 나는 팔아야 돼. 그러면 내가 아까 5억이 올랐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내가 내는 세금이 3억 5천이잖아요. 그럼 내가 먹는 게 1억 5천이야. 그러면 차라리 내가 3억 5천이라도 세금을 내고 1억 5천이라도 내가 가져가는 게 좋겠죠? 네. 그런데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게 너무 아까워한다니까요. 못할 거예요, 잘. 자, 그러면 이제 이때 이제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 생각하는 그거. 다운. 이걸 아마 분명히 할 거야. 자, 그러면 만약에 다운 계약을 했다가 걸렸다. 그러면 3가지 불이익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양도세 계산 다시 해야 되죠. 자, 내가 17억에 팔았는데 실제 매매 17억에 팔았는데 계약서에는 15억으로 쓰는 거예요. 세금을 줄여야 되니까.
자, 그러면 내가 실제로는 17억인데 계약서에는 15억이다. 맞아, 틀려? 틀리잖아요. 이거 법 위반이잖아. 불법이잖아. 그렇죠? 자, 그럼 다시 17억으로 걸리면 계산합니다. 그럼 다시 계산해가지고 쭈루룩 계산해가지고 가산세를 때려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내가 신고를 안 했잖아요. 근데 이거 굉장히 좀 부당한 방법으로 한 거잖아. 내가 작정을 한 거잖아요. 가산세 40% 붙어요. 세금의 40%, 세금의 40%. 내가 내야 될 세금에. 그리고 여기에 내가 늦게 냈잖아요. 납부지연 가산세 연 8%가 붙습니다. 아직 안 끝났어요. 자, 내가 팔았는데 난 어차피 분양권이니까 상관이 없는데 매수자 있죠. 분양권, 청약에서 분양권 샀잖아. 그리고 내가 이거를 가지고 있어서 새 아파트니까 비과세 받을 수 있잖아요. 비과세 안 돼요. 감면도 안 되고. 이게 엄청 커요. 그리고 아직도 안 끝났어. 자, 여기에 과태료가 붙습니다. 그럼 이제 가끔 그럴 수 있죠. 나 세금 다 내는데 과태료는 또 뭔가요? 이거는 세금이 아니에요. 세금이 아니야. 과태료가 또 붙어. 자, 얼마까지 붙냐? 실제 거래가액의 10% 이하. 아까 10억짜리면은 1억. 17억이면은 1억 7천. 물론 다 때리진 않는데. 자, 공인중개사 같은 경우에는 등록 취소, 업무 정지까지 갈 수 있어요. 근데 뭐 이론상 이렇고 사실 현실에서는 다 걸리진 않죠.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이런 것들을 점점 잡아내고 그러게 하기 때문에 그런 불법 다운계약 같은 거는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이걸 내가 하기 싫다면은 매수자 부담 양도세, 손피거래로 최근에 바뀐 해석으로 전부 다 양도세를 부담하게 해야 되는데 이걸 매수할 매수자가 거의 없을 거다 이제 이러면. 그래서 꼭 이거를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본다면 더 이제 좀 걱정되는 게 뭐예요? 분양권 시장이 이제 굉장히 안 좋아질 겁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요거 조심하시고, 아직 최종 확정은 안 됐는데 우리 맛동산에서 또 제가 올려드렸던 증여를 통해 가지고 분양권 취득세를 좀 줄이는 게 있었는데 이것도 막히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이것도 제가 나오는 대로 한번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분양권 투자 조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맛동산 제네시스 박이었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